하루가 멀다 하고 전세 사기, 갭 투자 뭐 이런 부분 대책이 나오고 있어요. 올해 상반기까지는 나올 것 같습니다. 계속. 네. 네. 지금 뭐 우리 시즌이라 그러나요? 네. 그 정도로 지금 막 본물처럼 나오고 있는데 그런 뭐 대책 중에서 이제 우리가 뭐 임대차 이제 계약할 때 특약을 좀 잘 쓰자. 그렇게 하면은 전세 사기 예방을 할 수 있다. 이런 이제 그 조언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뭐 물론 맞는 말씀이긴 합니다만 일정 부분 좀 분명한 한계도 있다. 그렇죠. 그런 부분을 좀 아셔야 됩니다. 네. 근데 이제 그게 막연하게 이제 그 특약만 가지고 뭔가 예방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면은 그건 오산이다. 그러니까요. 무조건 방지가 된다. 이것만 딱 쓰면 전사기는 딱 막을 수 있다가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씩 이제 보면서 협회 지금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이제 뭐 5가지 대책을 그 5가지 특약을 이제 넣자라고 이렇게 제안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런 걸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 전에 이런 걸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변호사 입장에서는 약속을 한다는 거하고 약속을 잘해야 되죠, 물론. 그렇죠. 약속을 잘해야 되지만 약속을 지키느냐, 실제로 지키느냐, 그러니까요. 상대방이 지킬 의사가 있느냐, 뭐 이런 부분하고는 좀 구분해서 봐야 되거든요. 약속은 또 어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상대방이.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실제 약속 이행이 가능하냐라고 하는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가 이런 비유를 많이 하는데 우리 거지한테 돈 빌려줄 때 차용증 잘 쓰면 뭐 하냐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아무리 뭐 디테일하게 꼼꼼하게. 이자 쓰고 뭐 그런 걸 해봐야 만약에 안 됐을 시에는 너의 재산을 모두 몰수하고 인형사 처벌 받고 뭐 다 써봐야 거진데. 어차피 돈 건너가면은 못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그 특약 부분이 과연 그런 차원에서 유의미한 건지 완벽한 건지 이런 부분을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네네. 자, 우선 이제 전세 사기 예방 대책으로 이제 거론되는 특약 중에서 첫 번째가 전입 신고와 확정일자의 다음 날까지 임대인이 저당권 등 담보권 설정을 할 수 없다.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인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런 거죠. 전입 신고와 확정일자의 다음 날까지 임대인이 저당권 설정할 수 없다. 이런 부분은 조금 이제 그런 표현도 있고 조금 애매한데요. 잔금 치르는 다음 날, 보통은 이제 잔금 치르고 우리가 전입 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보통 하잖아요. 그래서 세입자가 뭐 이렇게 언제까지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할 때까지를 기다려 주기는 좀 어려우니까 보통은 그걸 날짜를 특정해서 잔금 치르는 그 다음 날까지는 저당권 설정할 수 없다. 뭐 이렇게 이제 두는 것이 일반적이거든요. 저도 요번에 계약을 해봤는데 거기 거의 많이 쓰더라고요. 써 있더라고요, 지금. 이게 통상적으로는 잘 안 썼어요. 안 썼는데 워낙 이제 전세 사기가 많으니까 이런 걸 한번 넣자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자, 이것도 한번 보십시오. 만약에 이제 약속을 했다 시죠. 그렇죠. 그런데 그 마음 먹고 임대인이 그날 그냥 잔금 받고 바로 그날 저당권 설정하면 대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대책이 없어요. 계약의 해지 사유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이런 특약을 자꾸 거론하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그걸로서 면책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큽니다. 뭔가 공인중개사가 생색은 내고요. 요게 특약을 번지르르하게 몇 가지를 구색을 갖춰 놓으면 있어 보이거든요. 그렇지. 있어 보이는데 예방한 것 같이. 그렇죠. 뭔가 하는데 근데 실제로는 그게 저는 보다 중요한 부분이 그게 이제 왜 그 다음 날까지 저당권 설정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왜 필요하냐라고 하는 걸 보면은 대항력 그 우선 변제권 갖추는 시점이 그 당일날 24시 자정부터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생기죠. 그래서 그 당일날 설정된 저당권보다도 나중에 뒤처지게 되는 그런 우려 때문에 지금 이 특약을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공인중개사가 그걸 환기를 시켜줘야 돼요.
이게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정말 조심하셔야 된다. 네. 물론 현행법상으로는 대책이 없습니다. 그걸 방지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그 공인중개사에 우리가 확인 설명 의무라고 하잖아요. 그걸 확인 설명 의무를 다 하려면 이게 사실은 우리가 잔금 치르고 바로 전입신고 확정일자 하실 텐데 이걸 하더라도 집주인이 그 당일날 등기소 달려가가지고 저당 설정하게 되면은 당신은 손해봅니다. 라는 부분에 대한 어떤 뭔가의 주의 의무를 환기시킨다든지 뭔가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협회의 특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걸로서 떼우려고 하는 경향이 더 강한 면피. 거예요. 면피. 면피. 그러니까 이제 그게 현재 우리 공인중개사 업계의 문제거든요. 뭔가 거래 성사시키는데 지장을 줄 만한 말은 공인중개사 하기 싫고, 그걸 이야기했다가는, 거래가 깨질 것 같으니까, 그 부담스러운 말을 하기 싫고, 그냥 특약사항으로서 대충 떼우는. 그러면서 자기 책임을 조금, 떨어내려고 하는. 약간 그런, 약간 좀 타협적인.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이 숨어 있습니다. 막을래야 막을 수가 없잖아요. 다음날 한다면.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얘기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은행에서 저당권 해주기 전에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넣어주면 안 되나요? 시스템을? 그거는 어려워요. 개인적으로. 네, 그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딱 저당권 실행하기 전에 얘가 계약을 했나 안 했나 뭐 이런 걸 확인할 수 있으면 지금 어저께 계약했는데 왜 돈 빌려가려고 그래요? 막 이러면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약력이나 우선 변제권의 효력이 그날 자정에서야 발생하는 그런 그러니까요. 부분은 분명히 지금 우리 이야기한 것처럼 시스템의 하자거든요. 예. 이런 그 시스템의 하자는 고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여론 환기해가지고 적극적으로 고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안타까운 게 저런 특약으로서 뭔가 넘어가려고 하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나는 이 정도까지 해줬으니까 너 다음 날까지는 저당 설정하지 마. 이렇게 난 알렸어. 그렇죠. 난 알렸어. 그리고 약속 받았어. 근데 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문제가 있잖아요. 분쟁이죠 또. 그렇죠. 분쟁이 있고 그 피해는 세입자한테 돌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세입자랑 임대인이랑 싸워라 그런 거죠. 그렇죠. 나는 뭐 할 만큼 했으니까. 근데 이제 그거를 공인중개사 협회 같은 데서 적극적으로 조금 나서서 그걸 고치자 뭐 이런 여론 환기가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노력보다는 바꾸던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저는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이제 그게 왜 이제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생겼냐면 전입신고한 시점과 저당권 설정하는 시점, 그러니까 시간 있지 않습니까? 네. 시간을 딱 비교하기가 애매하니까 그냥 세입자가 좀 양보하는 식으로 24시에 효력 발생하게 되면은 저당권은 그 전 아니면 그 후잖아요. 그렇죠. 날짜만 표시되니까요. 네, 딱 날짜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세입자를 좀 희생시키는 방향으로 법을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당권 설정 시점 일시 시간 시간도 사실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딱 따지는 것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깊은 고민을 좀 해서 제도를 고쳐야 될 문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좀 복잡하긴 하겠네요. 쉽지 않죠? 네, 쉽지 복잡하긴 않죠? 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다른 특약이 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임대인은 국세, 지방세 체납, 근저당권 이자 체납 사실이 없음을 고지한다. 이렇게 또 뭐 특약을 넣자 그런 거예요. 자, 임대인은 뭐 내 세금 체납이 없어요. 오케이. 임대인은 그렇게 특약 넣고 도장 찍었다는 것은 임대인도 그걸 인정한다. 난 체납한 게 없다. 체납한 게 없다. 이렇게 한 셈인데, 자, 문제는 거짓말했으면, 거짓말했으면. 그러니까요. 예, 그걸 대책이 없단 말입니다. 그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더 중요한 문제는 공인중개사가 이게 만약에 특약에서 상대방이 거짓말할 걸 대비한다 그러면 임대인에게 적극적으로 그거를 가져와라. 맞습니다. 그걸 해서 보고
이거 없다. 이거 보니까 없다. 임차인도 확인했다. 그렇습니다. 사인 받고. 승부 서류를 붙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정확한 일처리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걸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자기들이. 그러니까 그걸 이야기하는 순간 그렇습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순간 계약도 깨지게 되고 껄끄러워지게 되고 하기 때문에 그냥 특약으로서 대충 떼우고 세금 체납된 거 없죠? 넘어가는 겁니다. 그냥. 임대인 임차인 확인했어요. 네. 임차인도 그럼 저 어떡합니까? 저 임대인이 거짓말한 걸 갖다가 이렇게 나중에 거짓말 발뺌하고 끝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보면은 좀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어떤 이런 특약을 넣자라고 하는 그 베이스 저변에는 약간의 그런 면피성 어떤 그런 의식들 그런 부분이 그런 것 같습니다. 있는 거예요. 이런 부동산 쪽에 좀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특약이 들어오면 야 이러면 안전하네. 그렇죠.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아는 사람은 뭐야 거짓말하면 어떻게 할 거야. 그렇습니다. 다 분쟁인데. 다 확인했다고는 썼지만 실제로 확인이 제대로 안 된 거잖아요.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그 공중회사가 책임의식을 가지고 더 해야 된다. 더 이렇게 하자. 더 적극적으로.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더. 그러는 게 더 어떻게 보면 임차인 보호라는 측면에서는 진짜 보호죠. 그게 더 맞다고 보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임대인이 주택 매매 사실을 체결할 때는 사전에 임차인에게 고지해야 된다. 매매할 때 사전에 임차인에게 고지해야 된다. 안 하면 어떡할 거예요? 뭐 좋죠. 필요합니다. 그게 그렇잖아요. 지금은 그냥 사고 파는 걸 임차인에게 안 알리죠. 그렇죠. 그리고 임차인도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우연히 6개월 전에 집주인이 바뀌었네. 이렇게 알게 되는 게 일반적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계약이나 연장할 때나 알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너무 사실은 매너가 없는 거예요. 임대인이. 그러니까 그죠? 집주인이. 집을 서로 계약 관계에서 큰 돈을 맡기고 있는 그런 관계인데 집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은 임차인한테 그 부분을 알려서 내가 뭐 이렇게 되니까 이제 앞으로는 이분하고 연락을 하라. 연락처도 좀 건네주고 그죠?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는데 그거를 내가 집 파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 내 집 내가 파는데. 그렇죠. 나중에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 이런 식으로 이제 아주 매너 없이 하는 거란 말이죠, 이게. 그러니까요. 근데 그거를 이제 특약으로서 그 매매 계약할 때는 사전에 임차인에게 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넣어두는 거는 좋긴 한데요. 맞는 말이긴 한데 문제는 아무런 실효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게. 안 하면요, 또. 그러니까. 아까 똑같은 거짓말하면. 고지 안 하면 그게 어떤 법률적인 의미도 사실 없거든요.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앞서 이야기했던 우리가 그 잔금 치르는 그 다음 날까지는 저당 설정 안 한다. 이런 부분은 위반하면은 계약 해지 사유라도 삼을 수 있죠. 그런데 지금처럼 매매하는데 사전 고지를 안 한다라고 하는 부분 가지고 위반했다라고 치면 그거는 뭐 계약을 해지한다든지 하는 사유도 사실은 안 됩니다. 한참 후의 이야기니까요. 아니요, 한참 후의 부분이 아니라 바로 했더라도 그렇죠. 계약 해지는 나중에 해지 사유가 되면은 소유권 이전 등기 이후에라도 뭔가 가능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사실 그 임대인이 그걸 고지 안 한다고 그래가지고 뭐 딱히 특히 의미 있는 부분이 효과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법적으로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소유자가 변경됐을 때 그것을 안 날로부터 뭐 상당한 시간 이내 중도 해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정도의 효력은 법에서 이제 가능한 것이고 특히 뭐 이걸 넣었다고 그래가지고 어떤 효과도 없을 뿐더러 강제가 아니니까 효과도 없을 뿐더러 또 어기더라도 다른 대책이 없는 뭐 그런 거기 때문에 딱히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기사 마지막에 있는 중개사가 뭐 이게 체납 사실이나 확인할 수 있게 할 수 뭐 시스템을 뭐 주장한다 뭐 이건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이제 사실 이제 뭐 저희 변호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업무 보면서 자주 듣는 질문이 뭐 변호사님은 그거 확인할 수 있지 않나요? 이렇게 하거든요. 당사자는 안 되는데 변호사면 확인할 수 있지 않나는 건데 그게 이제
저도 그 일을 처리하는 입장에서는 의뢰인이 대리인이잖아요. 네. 그냥 법 지식이 있는 대리인일 뿐이지. 제가 변호사로서 일반인들보다는 더 이제 뭔가 더 할 수 있는 것은 기껏해야 이제 소송 대리인으로서 법정 나가는 거. 그런 정도는 이제 변호사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어디 관공서에서 뭐 개인정보를 열람한다든지 하는 부분을 일반인들이 잘 못 알고 있는 부분은 개인들은 못하지만 변호사는 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부분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자꾸 물어보세요. 근데 그건 아니거든요. 보증된 사람이니까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왜 제가 이야기를 드리냐면 공인중개사도 마찬가지로 그 업무를 하는 개인의 대리인 내지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에 불과하잖아요. 중개인이죠. 그런데 우리가 국세 그 징수법 이런 데서 그 개인정보 열람을 지금 법이 이번에 바뀌어가지고 4월 1일부터 시행되죠. 바뀌어가지고 임대차 계약 체결을 하는 날 하고 잔금 치르는 그 사이에만 열람할 수 있도록 제한한 이유는 그게 이제 그 이외에 하게 되게 되면은 너무 그게 남용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개인정보 침해. 그죠. 계약 체결도 안 한 사람이 계약 체결할 것처럼 가가지고 남의 세무 정보를 막 들여다보고 그 다음에 또 그 잔금 치른 이후에 한참 시간이 지났는데 그 집주인의 세금 전화 여부를 함부로 막 들여다보고 그러니까요. 이렇게 하는 부분은 조금 임차인 권리 보호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너무 지나치다라고 하기 때문에 제한해 놓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공인중개사이기 때문에 가능하게 하자. 야, 그러면 그 뭔가 받을 돈 있는 사람은 공인중개 찾아가지고 야, 나 치다니까 야, 네가 봐봐 계약했다고 봐봐. 그렇죠.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우리가 너무 남용의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너무 같구나. 그렇습니다. 당연히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이제 그걸 독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 자기의 권리가 되기 때문에 권한이 되잖아요. 당연히 좋으니까 협회에서는 그걸 하자곤 하지만 그게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좋은 데 쓰면 좋겠지만 이거 나쁘게 쓰면 완전 큰 피해가 있을 수, 더 큰 피해가 있을 수. 그렇습니다. 예. 차라리 이제 그런 지금 현행법이 국세징수법에서 그 임차인에게 열람 권한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환기시킨다든지 중개업자로서 확인 설명 의무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지금 법이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계약하시고 나서 반드시 떼보세요 라고 환기한다거나 아니면 떼보기 불편하시면 저한테 위임장을 써주세요 라고 해서 공인중개사가 대신 떼보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독자적으로 떼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허락도 없고 뭐 공인중개사의 자격으로서 그거는 안 되죠. 그건 아까 저희 말씀드린 변호사가 대리인 자격으로서 뭔가 일을 하듯이 개인이 안 되는 것을 중개사가 마음대로 한다는 거는 조금 넘어선 겁니다. 그것도 확인 사용이나 놔둬도 되겠네요. 임차인이 세금 체납을 확인했다. 여부, 그렇죠. 체크.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는 좀 더 이제 그 치밀하게 자세하게 이렇게 돼 있으면은 아무래도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그거를 리마인드를 시키니까 그런 게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어쨌든 말씀 주제는 이게 특약사항에 너무 연연한다거나 너무 맹신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이 특약사항을 넣었다고 전세가 다 예방되는 게 아니다. 더 꼼꼼해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그게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